네, 안녕하세요. 사회문화 A 파트를 맡고 있는 천안 쌍용고등학교 교사 최명희입니다. 오늘은 16번째 수업이고요. 그리고 일탈 행동의 이해라고 하는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교과서로는 이게 조금 내용이 많아서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요. 교과서 78페이지부터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78, 9, 80, 81, 2, 3, 4 이렇게까지인데 사실은 조금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얘기해야 되는 내용도 많고 그래서 만약에 충분히 시간이 다 이제 시간 내에 설명이 좀 불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것도 두 번째 수업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싶네요. 우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탈 행동의 의미와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일탈 행동이 개인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탈 행동의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교과서 81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아노미 이론, 그리고 차별적 교제 이론, 낙인 이론 이렇게 세 가지인데 사실은 네 가지인 그렇게 이론을 네 개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다음 수업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일탈이론은요, 이 이전에 사회 구조, 사회 집단 굉장히 다양한 개념들이 있긴 하지만 사회문화에서 참 출제 맛집 베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모의고사에서도 그렇고 수능에서도 그렇고 다른 개념들하고도 연결시켜서도 나오지만 일탈 이론 단독으로도 출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반드시 기억을 좀 해두셨으면 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네요. 프린트도 받으신 프린트도 잘 보시면서 시작하도록 하죠. 오늘은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요것만 기억하시면 거의 성공했다.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일 겁니다. 점 지우고 싶어요. 지울게요. 이제 시작해야지. 자, 올라가. 안 올라가네요. 일탈 행동이 뭐냐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어떤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사실은 맛집이에요. 요게 맛집. 아노미, 차별 교제 이론, 낙인 이론. 요 세 가지가 맛집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파이팅 넘치게 엄청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게 문제야 이게. 이 노래가 나온 게 엄청 너무 오래됐어. 1990 여기서 제가 이제 또 다시 한번 뭔가 옛날 사람 인증을 하는 느낌인데요. 이거 근데 저작권법에 걸릴까봐. 혹시 자우림 밴드 여러분 들을 일은 없으시겠지만 제 수업을 혹시 우연이라도 보시게 된다면 김유나님 정말 좋아합니다. 일집 나오셨을 때부터 팬이었고요. 이게 다른 이유 없이 교육적 목적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학생 여러분은 신고하지 마시고 가사가 좀 이상하다고요? 당황하지 말아요. 노래 가사일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스트리밍 서비스를 받고 있는, 참고로 저는 월 스트리밍 비용을 잘 지불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들어볼까요? 이런 노래거든요. 들려나? 비오는 겨울밤에 벚꽃조기니 이런 노래입니다. 제목 자체가 일탈이에요, 일탈. 몇 년도 노래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건 따지지 맙시다, 우리. 그냥 가사를 한번 읽어볼까요? 중간에 내 맘대로 심의중은 여러분이 그래서 그래요. 찾아보셔도 됩니다. 왜냐면은 가사가 검색이 가능한 걸 보니까 미성년자에게 공개되지 않는 가사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할 일이 쌓였을 때 훌쩍 여행을 떠나고요. 아파트 옥상에서 번지 점프를 뜁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이렇게 머리에 꽃 달고 있으면은 쟤 위험해. 가까이 가지 마. 근데 머리에 꽃을 달았는데 그 상태에서 네, 이렇게 춤을 추는데 아주 굉장한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여기 선 본다는 건 왜 결혼하기 전에 어른들 보는 그 선이 있잖아요. 예. 선을 보기 하루 전날입니다. 그러면은 이날 뭘 해야 돼요? 보통 잘생겨 보이고 예뻐 보이려고 막 팩도 하고 미용실도 가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선택한 건 삭발입니다. 삭발. 머리를 아주 밀어버렸습니다. 거기다가 비가 와서 추적추적 아주 습한데 심지어는 그게 겨울 밤입니다. 추워요. 근데 뭐 한다고요? 조깅하는데 벗고 조깅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지금 제정신이 아니죠? 그쵸? 느낌 오십니까? 일탈이라고 하는 그 노래 제목에서 오는 게 어떤 건지 오시겠죠? 일탈이라는 말 자체도 뭔가 오시겠죠? 예, 당황하지 마세요. 실제 이렇다는 게 아닙니다. 노래 가사일 뿐입니다. 네. 다시 한번 자우림 밴드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소리야? 네. 일탈 행동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일단은요. 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행동이에요. 근데 그게 왜 사회적으로 규범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규칙 또는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걸 우리가 사회적 규범이라고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켜야 되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벗어나고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일탈 행동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왜 제가 굳이 저걸 한문으로까지 썼을까요? 네. 별거 아니에요. 왜냐면은요, 저게 한자 그 뜻을 보시면 조금 더 쉬워서 그래요. 저 일자가요, 뭐 편안하다라는 뜻도 되지만 달아나다라는 뜻을 갖네요. 달아날 일. 그러면 탈은 무슨 탈이냐? 벗을 탈. 그러니까 달아나고 벗어나고 하는 행동.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회 구조라고 하는 요런 네모난 틀이 있는데 여기서 달아나고 벗어나고 하는 그런 모든 행동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일탈 행동 이렇게 부르겠다는 거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여기 있는 이 사진 자료 보이십니까? 이거 놀랍게도 우리나라 1960년대, 70년대의 모습입니다.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요. 뒤에 있는 요 머리가 너무 길다고 일명 장발이라고 길 가고 있던 사람한테 갑자기 가위를 들이대고 너 머리가 너무 길어 그러면서 머리를 싹둑싹둑 잘라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리가 굉장히 짧은 까까머리 요 학생은요, 저 사람 머리 잘린다 이러면서 쳐다보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 장면은요, 미니스커트. 그래서 무릎 위에서 몇 센치까지 가는 그 미니스커트. 그래서 짧은 치마가 지금 얼마나 짧은지를 재고 있는 겁니다. 요즘에 이렇게 하면 아마 난리 날걸요? 그쵸? 신체적 접촉 막 이러면서, 이것도 뭐 성과 관련된 어떤 그런 행동 아닙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짧은 치마를 입었다는 게 일탈 행동으로 받아들여져서 지금 이 사람 경찰이에요. 놀랍게도. 그래서 지금 처벌을 받을지 안 받을지 지금 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지금 기준으로 보면 어때요? 지금 머리 길다고 해서 누가 잡아가요? 아니면 그 자리에서 머리 잘라요? 가위로 싹둑싹둑? 그러면 아주 난리 날걸요? 왜 감히 내 머리를 그거 당신 상해죄예요? 막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걸요? 지금은 치마가 짧다고 해서 누가 그거 경범죄라고 잡아가나요? 안 하죠? 그거 일탈 행동이라고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게 상대성. 그러니까 일탈 행동이다 아니다 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달라요 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대에 따라 또는 장소에 따라는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제 현재 뭐 이렇게 우리 학교 남학생 여학생 이렇게 남녀 합반으로 한 교실에서 수업을 듣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이슬람 종교를 믿고 있는 그런 국가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같은 공간 안에서 그것도 여학생이
뭐 이렇게 얼굴을 가리지 않고 뭐 같이 있다. 그러면 아마 그 여학생은 엄청나게 심각한 일탈 행동을 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돼서 아마 네, 되게 심각한 처벌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일탈 행동이 아니죠. 그리고 가치관의 변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이전에 비해서 지금은 많이 개방적이고 또 개인의 어떤 특징 또는 개성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변화함에 따라서 지금 이런 건 아주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네. 그래서 일탈 행동은 그때그때 다릅니다 라고 하는 일탈 행동의 상대성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요. 규범이나 기대에서 어긋나는 행동이기 때문에 흔히 떠올릴 수 있는 일탈 행동의 가장 큰 범주, 큰 어떤 행동들을 우리가 범죄를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요. 범죄는 일탈 행동에 해당이 돼요. 왜냐하면은 그 도덕이나 윤리적으로 또는 사회 질서 안에서 최소한 이건 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것. 최소한 이건 하면 안 돼 라고 금지하고 있는 게 법이잖아요. 그리고 그 법을 어겼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범죄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범죄는 일탈 행동으로 볼 수 있지만 일탈 행동이 반드시 범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 살펴본 것처럼 선보기 전날 삭발했다고 해서 이거 일탈 행동인데 이것 때문에 범죄라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쵸? 할 일이 잔뜩 쌓였어요. 그러니까 해야 될 수행평가가 막 32개예요. 근데 그때 나 몰라 이러고 현장 체험학습 냈어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저기 범죄라고 안 하잖아요. 그래서 범죄는 일탈 행동이지만 모든 일탈 행동이 반드시 범죄가 되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일탈 행동이라고 하는 거는요. 일단 얘는 첫 번째의 내용은요. 순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탈 행동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어떤 부분, 순기능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무런 이유 없이 튕겨나가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왜 스프링 있죠, 스프링. 이렇게 뭐 볼펜이나 이런 거 안에 들어있는 용수철, 한국말로 하면 용수철이죠, 스프링. 이 스프링 안에 보면은 이렇게 힘이나 압력을 주어가지고 꾹 누르고 있으면 최대한 이렇게 눌릴 수 있을 만큼 꾹 눌려지다가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을 만큼 되면은 팅 하고 튕겨 나가잖아요. 어떤 그런 느낌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하게 그러니까 한 개인의 특별하고 어떤 독특한 행동을 이제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이제 일부분일 수 있겠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공통된 부분에서 사람들이 계속 일탈 행동으로 보이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그건 이제 사회 문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거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팅팅하고 튕겨 나가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사회가 변화하는 어떤 힘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일탈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구성원 여러 명이 계속 같은 부분에서 같은 어떤 모습을, 같은 일탈 행동을 보여준다면 그건 개인의 어떤 부분에서의 문제나 어떤 지적받아야 될 행동이 아니라 사회 문제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밑에 있는 건 이제 무슨 기능이겠어요? 순기능 나왔으니까. 네, 역기능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일탈 행동이라고 하는 거 아까 전에 우리 노래 가사에서 봤던 것처럼요. 선보기 하루 전에 자꾸 삭발을 하는 딸내미를 둔 어머니 이 어머니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또는 할 일이 쌓여 있어요. 하지만 여행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다고 해서 그 내가 해야 되는 해결해야 되는 일이 다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쨌든 갔다 오고 나면 나는 그 일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맞아. 그 일 처리하느냐고 나 너무 힘들어. 그리고 오늘 만약에 그렇게 훌쩍 떠났어.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명이 그랬어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어, 와, 저렇게 할 일 많이 쌓였을 때 도망갔다 와도 되나 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업무를 처리하는 것과 관련돼서 이 사회 구성원들의 생각이 막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제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을 하면 사람들이 다 일이 쌓이면 그 일을 처리 안 하고 그냥 다 여행이나 가자 이러면서 막 일 막 잔뜩 쌓아두면 이 일은 누가 하고 손은 누가 키워요? 안 그러겠어요? 네? 그러면 이 해결되지 않은 일거리들은 또 누군가에게 짐이나 부담감으로 작용을 할 거고, 그럼 그것 때문에 또 각자가 뭐 뭐라고 할까요? 또 자신들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부분에서 또 막 이렇게 막 혼란함이 가중될 거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러한 어떤 일탈 행동을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비용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필요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일탈 행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범죄도 일탈 행동에 해당이 된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일탈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의 물건이라고 하지 맙시다. 뭐 공공의 물건, 뭐 공공기관에 있는 어떤 뭐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훼손했어요. 공공기관은 훼손했어요. 그냥 기분이 나빠서 다 때려 부셨대. 아니, 그러면 이 사람의 기분 때문에 나타난 이 일탈 행동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그 기관에 부셔진 물건들을 다시 이제 그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복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훼손된 걸 다시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발생해요? 우리가 사회적 비용이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사회가 다시 뭐라고 할까요? 원래의 어떤 제 기능을 찾아갈 수 있도록 복구하기 위해서 하기 위한 그런 어떤 부분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회적 비용은 또 누가 감당하냐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역기능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쌓여있는 어떤 부분을 해결하는 데에는 좀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해결하고 나서 나타난 어떤 부정적인 부분을 또 다시 해결하기 위한 비용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요. 일탈 행동이 왜 발생하느냐? 우리 교과서 어디냐면요. 80페이지입니다. 일탈 행동이 왜 발생해요? 그럼 그 일탈 행동은 왜 나오는데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한다면 과거에는요. 이 일탈 행동에 대해서의 원인을 개인, 그 일탈 행동을 한 개인에게서 원인을 발견하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신체적으로 이상해서 또는 그 사람이 뭐 심리적으로 불안정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원인을 찾았대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 80페이지 밑에 보시면 이 롬브로소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이 사람이 주장했던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요, 되게 유명한 범죄학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되게 재밌는 걸로 자신의 어떤 범죄학과 관련된 그런 걸 얘기했는데, 이 사람의 범죄학 이론은 이런 거예요. 뭐냐면은 이 범죄라고 하는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범죄도 일탈 행동이라고 봤잖아요. 그러면 이 일탈 행동을 저지르는 사람들, 일탈 행동, 다시 말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을 내가 조사를 해봤더니 어떤 공통점이 있었느냐? 바로 생물학적으로 진화가 덜 됐거나 퇴화한 사람들이더래. 그래서 마치 진화가 덜 된 원시인들처럼 생겼대. 그래가지고 사회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할 정도로 체격도 이상하고 정신능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막 본능만 이제 살아남아있는, 그러니까 이성적이지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고, 그래서 사회규범과 법을 위반하고 일탈행동을 반복하고 하는 그런 특징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생물학적으로 타고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이 뭐냐면요, 그 사람이 설명하는 자기가 연구했더니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 주로
음, 생물학적으로 범죄자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두개골이 덜 이제 뭐 이제 뭐라 할까요? 두개골에 대해서 이렇게 뭐 비대칭이라던가 원숭이처럼 귀가 크고 뭐 이렇게 뭐 이마가 튀어나와 있고 뭐 팔이 원숭이처럼 길고 막 이런 걸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그 원인을 어디서 찾은 거예요? 이 개인에게서 찾은 거죠. 근데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는 아 그럴 수도 있겠네 라고 얘기는 하긴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나게 비판을 받았습니다. 네, 어떻게 그게 가능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런 식으로요. 왜냐면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사람들이 일탈 행동을 하는 그 내용들은 개인의 어떤 이러한 것들 때문이 아니라 그 일탈 행동의 행위자가 처해 있는 사회적인 환경과 배경 때문에 또는 사회 구조에서 나타나는 문제 때문에 또는 그 개인이 어떤 인간관계, 그 인간관계 속에서의 상호작용,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일탈 행동을 저지른다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 의하면요, 나는 일탈 행동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단지 다른 사람들보다 팔이 조금 길다는 이유 때문에 저 사람은 범죄를 저지를 상이야. 이렇게 평가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너는 범죄자의 상이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사전에 예방하자. 막 이런 얘기도 했던 사람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사람이죠. 그쵸? 자, 그래서 결국 일선 행동은 네, 좀 더 큰 구조에서 봐야 된다. 개인의 어떤 원인을 찾는 거는 너무나도 좁은 시각이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일선 행동을 설명하는 거에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지만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요, 아노미 이론, 차별 교제 이론, 그리고 네, 낙인 이론 이 세 가지인데요. 문제는 이 아노미 이론입니다. 아노미 이론이 사실은 두 가지예요. 뭐냐면은 뒤르켐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노미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해서 설명한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에서 영향을 받아서 또 머튼이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아노미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한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는 머튼이 얘기하는 거다. 아 이거는 뒤르켐이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아노미가 어떤 상황인지부터 살펴보기 전에 네, 잠깐 끊었다가 갈게요. 왜냐면 저희 반 애들 종례해 주러 가야 되거든요. 네, 오늘은 7월 3일이고요. 지금 7교시 때쯤에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 지금 가서 우리 반 애들한테 성적표 나눠줘야 돼요. 저 나쁜 담임 하러 가야 됩니다. 조금 있다가 아노미 이론에 대해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죠. 잠깐만 쉬었다가 올게요. 여러분도 잠깐만 쉬었다가 오세요. 아셨죠? 다시 오셔야 됩니다.